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죠. 그리고 나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김종인 씨가 이제는 정치인 김종인 씨다. 스스로도 정치한다. 부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의 정치인인가? 그냥 비대위원장만 했다고 하면은 정치인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냥 비대위원장. 그런데 아무래도 스스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 같은 모습을 자꾸 내비친다. 그러니 국민들의 호기심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김종인 씨가 대선에 욕심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씨는 킹메이커다. 스스로 그것을 가장 큰 자신의 역할로 내세웠는데, 이번에는 사실 다 죽어가는 야당을 일으켜 세웠다. 그것이 어느 개인의 능력에 달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어떻든 승리를 이끈 사람이다.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종인은 박근혜 대선 후보자가 있던 그때의 김종인도 아니고 문재인 후보자가 있던 그런 김종인도 아니다.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나이를 먹었죠. 그렇지만 그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냈다. 이것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김종인 씨가 언론에서 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우선 김종인 씨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설전, 간접적인 설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4월 8일 자정을 조금 지나서 국민의힘 당사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을 축하하면서 야권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씨가 4월 1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느냐. 안철수 씨가 자기가 이번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이냐. 야권의 승리라니 이것은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다.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오세훈을 찍었다. 안철수는 국민의힘의 승리를 축하해야 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측에서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다 하고 반발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종인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4월 8일 당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그러니 아직은 그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대응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죠. 그러면은 어째서 안철수의 승리, 야권의 승리라고 그 공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그렇게 안철수 씨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자 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월권을 한 것이 되고 당에 대해서 배반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이죠. 선거가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다. 그리고 서울 시민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위해서 정당의 한 구성원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서울 시민이 그러면은 기호 2번을 단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지 섞어서 그냥 기호 2번 플러스 기호 4번으로 보고 투표를 했느냐. 이것은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 측에서 야권 승리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비겁하다 못해서 몰상식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사실 우리가 뒤에도 소개를 할 것인데 여론조사를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더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계속 나왔다고 하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이러한 경선을 어째서 하기로 했는가? 그것은 분명하죠.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승리한 다음에 오세훈 후보를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고 강력한 경쟁자를 없애버린 다음에 안철수 후보 자신이 선거에 임하겠다. 그런 의도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본인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죠. 문제는 경선에서 실패한 겁니다. 경선에서 표를 못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사실은 패배한 그런 것이 무슨 헌신입니까? 애초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면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은 다 자기가 더 나았는데 헌신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 안철수 후보자가 나가지 않은 것은 경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나간 것이지 헌신한 것이 아니다. 만일 정당이 다르니까 그냥 나가겠다고 했으면 경선을 하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법에 따라서는 그런 경선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과 정당 사이에 무슨 경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것이지. 이번에는 처음부터 따지면 그렇습니다. 2번과 기호 2번과 기호 4번이 경선을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시민은 기호 2번을 선택했습니다. 기호 4번을 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선에서 승리한 기호 2번이 기호 1번과 본선거를 합니다. 그 선거에 임해서
기호 2번이 승리했습니다. 서울시민은 기호 2번을 이번에도 선택을 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기호 2번이 선택받은 것이고 기호 2번이 승리한 것이지 기호 4번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서울시민은 기호 4번을 선택한 바가 없습니다. 기호 4번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당 측에서 서울시에 무슨 자리를 몇 개를 달라. 그러니까 전리품을 나눠 갖겠다. 혹은 공에 대해서 값을 치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서 마치 탕평책을 쓰듯이 두루 여러 정치 세력을 차별하지 않고 채용을 하겠다, 임명을 하겠다 한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 그것이 국민의당에 쏠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두루 그 정치적인 성격에 따라 널리 다양한 그런 인재를 뽑아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몇 자리를 달라고 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경선에 패배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보궐선거에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리를 몇 개 받기 위해서 표를 판 것이냐, 이쪽으로 문제가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형법상의 범죄도 되고 선거법상의 범죄도 된다 하는 것을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서는 바로 알아야 할 겁니다. 김종인 씨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뤄보기로 합시다. 안철수 씨는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이 딱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제 합당을 한 다음에 절차는 좀 많이 남아 있죠. 경선도 해야 하고 그런 것이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대선은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마구 깨고 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된다.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대표가 그 단일화를 하자 하는 것도 안철수 대표가 끄집어내서 억지로 한 것이다.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그 야권의 승리를 방해한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김종인 씨는 처음부터 오세훈, 안철수, 박영선 이렇게 3자 대결로 해도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약속들, 그 사이에 무슨 그 어떤 정의로서 앞에 내세웠던 것이 있죠. 그 작은 정당이지만 뜻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거대한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 파괴 행위를 하는 그런 문재인 민주당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 그러니 어린아이의 힘이라도 같이 힘을 합할 필요가 있다. 그걸 거절하면
국민의힘은 나쁜 정당이다. 이렇게 해서 단일화를 한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서 마치 안철수 씨가 유력 후보자였던 것처럼, 안철수 씨의 그 국민의당이 제2정당인 것, 그러니까 제1야당인 것처럼, 그런데 후보 자리를 양보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신의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고 하는 이야기조차 덧없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씨는 지금 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몇몇 사람이 자기네 그 욕심, 권력욕이 되겠죠. 결국은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야권을 부르짖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데 무슨 놈의 야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고 그 당의 내부를 단속해서 자생력을 갖는 그런 정당이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보수를 표방하고 있죠. 대체로. 그런데 그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의힘 밖에 있는 정치 세력들은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지금 이 정치 판도에서 그냥 국민의힘을 도전해서 우주로 던져버려 보면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을 몽땅 빼서 우주로 한번 던져봅시다. 그리고 남는 지지자와 남는 이 야권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얼마나 되는가. 거의 존재감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야권이라고 하는 무슨 군소정당도 만들고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한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한결같이 국민의힘의 열쇠를 통째로 넘겨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국민의힘이 없이는 정당도 뭐도 아닌 선거에서 겨뤄볼 꿈도 못 꾸는 그런 처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없다 하는 김종인 씨의 이야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실체를 보면은 빈약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그냥 보면 당대표도 있고 어디 후보자도 있고 그렇게 정당이랍시고 있는 것이 몇십 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보수를 막연하게 보수를 표방하는 곳도 제법 있죠. 그런데 사실상 1인 정당이나 한 몇 명 모여서 그냥 그렇게 만들면 정당인 줄 알고 만들어 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치가 뭔지 사실은 그 강령이나 정강정책 하나도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써서 붙여놓고 정당이다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월 9일 라디오에 나와서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서 야권 대통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가기 전에 당에서 자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사실 대한민국 정치 판도에서 가장 큰 정치 세력은 국민의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이라고 할 때
가장 큰 곳을 허물어서 조각을 내서 나눠 가지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도둑심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어째서 남의 정당을 내가 경영하겠다고 하느냐? 그 분명한 사실을 상당수의 국민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모르는 국민도 있기는 합니다. 김종인 씨는 그래서 이번에 승리를 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부터 무슨 대통합 타령이냐, 이렇게 좀 비난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안철수 대표하고 윤석열 씨 그 연대가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종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꼼꼼히 따져봅시다.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안철수 씨가 마음대로 남의 이름을 가져다가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연대를 한다는 것은 윤석열 씨가 정치를 한다 하고 나와서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내걸고, 그리고 노선도 밝히고, 그리고 안철수 씨하고 우리는 이런 점이 같고,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겠다 하는 그런 결과,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윤석열 씨는 사실 안철수 대표하고 그런 논의를 한 일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어떤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놓고 있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죠. 이 말을 하면서 김종인 씨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보아야 한다. 윤석열 씨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김종인 씨에게 연락을 한 적도 없다. 그러니 대통령이 무슨 자질을 갖춰야 한다 하고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다.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놓는 이야기,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윤석열 씨는 안철수 대표하고도 어떤 왕래나 논의가 없었고, 그리고 김종인 씨와도 그것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와 연대를 한다 하고 안철수 대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자기 생각이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 사람도 끌어놓고 저 사람도 끌어놓고 하면서 인기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이 아닙니까? 대선은 인기 관리를 하는 그 실제의 것이 없고 단지 허공의 구름 같은 것을 이야기해서는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대선은 다르죠. 대선은 진실 게임이고 진검승부다. 이제 출마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는 겁니다. 김종인 씨는 밖에서 국민의힘 내부에 인물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야기를 살짝 비껴서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죠. 오세훈은 처음부터 대단해서 당선이 됐느냐. 그 사람 오세훈 씨를 이제 후보로 내보내서 당선되게까지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뭐 자기가 만들었다 이런 뉘앙스가 강하죠. 온통 오세훈 씨에게 압력을 가해서 후보를 그만둬야 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흔들흔들했다. 그러니까 좀 약해 보이고 유해 보이고 그래도 됐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1번 타자 이렇게 스타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결국은 지금 숨어있는 그리고 그 능력을 잘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나중에 든든하게 앞에 나타나면 아 믿을만하다 하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 씨가 이제 국민의힘을 떠났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김종인 씨가 대선 주자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것 같은데 어떠냐 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선에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었다. 다 실패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또 그런 짓은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소위 이것은 좋은 명칭은 아니지만 킹메이커는 안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러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그런 인물을 도와줄 수는 있겠다. 그럴 수 있겠죠. 헌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우리 헌법에 따라 이 나라,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정사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자유경제 질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지켜가고 물론 김종인 씨는 또 여기에 본인이 여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을 때 제대로 된 대통령감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치 이념은 최소한 투철해야 한다. 그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을 돕는 킹메이커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보니 자꾸 걸리는 것이 김종인 씨 자체가 이 이념적으로 회색이다 하는 이 부분이 좀 걸립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씨를 상임 고문으로 추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서 조언이라는 것이 가능할 때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도 그냥 좀 이렇게 튕겨보는 거. 그 흔히 몸값을 올리려고 튕기든지 아니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좀 줄이려고 튕기는 경우가 있죠. 뭐 그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조언이 가능할 때 한다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심각하죠. 국민의힘 안에는 조언해주고 싶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은 김종인 씨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곤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무엇일까? 한 가지 추측을 해본다면은 이럴 수 있겠죠. 윤석열 씨가 입당하는 것을 기다려서 그러면 조언을 맡겠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의 입당을 기다린다는 것은 김종인 씨가 삼류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김종인 씨가 삼류라면 정당 없이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런 꿈을 꾸겠죠. 그런데 김종인 씨는 꿈 많은 청소년이 아니죠. 다소 그 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정당 없이는 안 되고 우리 한국 정치계에서는 그나마 싸우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집이 없는 달팽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원에 보면 그 집 없는 달팽이는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와 같이 정치인에게 있어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이 김종인 씨가 한 몇 가지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까?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제부터 다룰 그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분석을 하기로 합시다. 김종인 씨하고 그 조선일보 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부인하고는 4월 7일에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고 김종인 씨는 4월 8일에 광화문 사무실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답변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앞에서 봤듯이 질문 답변 이런 것들을 보기로 하죠. 김종인 씨의 그 목표가 킹메이커가 아닌 스스로 킹이 되는, 그러니까 대권도전이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김종인 씨의 부인이 김미경 씨 76세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펄쩍 뛰면서 아유 나이가 몇 살인데 염치가 있지 50대도 아니고. 이 말이 상당히 그 엉망이다 이렇게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50대 대통령 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요즘에 봐서 50대 후보로 나온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당장 문재인 씨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니고 당선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 됐을 때 나이를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50대를 들고 나옵니다. 뭔가 과장이 돼 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냥 지금 81인데 좀 늦지 않았는가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호들갑스럽죠. 호들갑스러우면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그냥 본심을 물 흐르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리 약속된 인터뷰가 아닙니까? 미리 약속된 전화 인터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인데 염치가 있지 50대도 아니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권 도전이 그건 절대 아니다 하는 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염치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추대하면 오케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김종인 씨 본인입니다. 대권이라는 말에 손사래를 쳤다. 기자의 표현입니다. 김종인 씨가 사람이 70을 넘으면 덤으로 사는 것이다. 나이 80에 당장 내일이 어떨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대권이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노는 아니다. 절대 나는 대선에 안 나간다. 이게 아니다.
그렇죠. 절대 안 나간다고 간단히 말하면 되는데 부부가 다 그러지 않았다. 이거 뭔가 의심스럽다. 그렇게 보입니다. 당장 내일이 어떨지 몰라도 뭐 한 1, 2년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노가 아니라고 해서 예스라고 했다고 풀이를 하면 이게 또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점은 유념을 해두죠.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 봅시다. 첫째는 김종인 씨 본인이 대선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출마하겠다. 이게 가능하겠죠.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겁니다. 둘째는 그냥 하던 대로 킹메이커 한다. 그런데 킹메이커 본인이 안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대통령을 낸다면 할 수 있겠죠. 본인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대로 된 반듯한 대통령 후보감을 낸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일을 담당하는 김종인 씨는 자기가 후보자를 쥐락펴락 하겠죠. 자기가 지시하는 대로 당이 움직여야 하겠죠. 이런 면에서 과정의 킹, 선거 과정에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결국 대선 정국의 키를 내가 잡겠다. 즉 경우의 수는 둘로 나눴는데 일반적인 킹메이커하고는 다르죠. 전권을 달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이번 보궐선거 때 어땠습니까? 그는 과정의 킹 노릇을 잘했고 성공적으로 했죠. 앞으로 대선도 과정의 킹 노릇을 하고 싶다. 이제 이것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먼저 김종인 씨 자신이 대선을 목표로 할 경우 그러면 그는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가? 어떤 것이 가능성이 있을까? 이것을 나눠봅시다. 첫째는 정상적으로 5년 임기의 대통령. 그런데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죠.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않든지 신체 능력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무 수행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나이의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나이가 100살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신체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 하는 데에는 사망도 포함이 됩니다. 그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공무 수행을 하는 도중에 세상을 뜨게 되면 그러면 국가와 국민에게 죄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선거를 해야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됩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면 나이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년 임기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81세면 선거하고 해서 87세까지 아주 현명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공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안 될 것은 없다. 지금 김종인 씨를 보면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보다 연령은 더 많죠. 그런데 이게 신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은가? 그것은 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씨는 그 당선이 확정되고 아무튼 백악관까지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종인 씨는 그건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김종인 씨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좀 뒤진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신력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종인 씨는 이야기할 때 숨이 찬 기색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머리는 멀쩡해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5년 임기의 대통령을 꿈꿀 수 있다. 대선을 목표로 한다면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전략적인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김종인 씨가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다면 사람은 괜찮은데 이게 나이가 문제다. 이렇게 나올 때 그러면 내가 잠깐만 할게. 이럴 수 있겠죠. 바로 전략적으로 임기 1.5년 대통령 이제 이런 것을 내세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결국 개헌만 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에게 어떤 유혹을 하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제가 문제다 하는 것이 김종인 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없애는 개헌을 하고 나가겠다 하는 승부를 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여야 어느 정도 이렇게 두루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이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헌법 개정은 무엇인가? 물론 친북은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레드라고 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지만 어떻든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게 레드가 아니다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반쪽짜리입니다. 김종인 씨는 경제에 있어서는 레드라고 해도 본인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본인은 그것을 많이 불편해 하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김종인 씨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 그게 좀 선을 넘었죠.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 그는 우리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양보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친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개헌은 결국은 국가의 저 밑바닥부터 있는 우리 헌정사를 다 뒤집어 엎는 판을 뒤엎는 그런 방식이다. 그것은 분명하죠. 우리 국민이 문재인 민주당에게 4년간 당했던 바로 그 방식. 그래서 지금 산더미처럼 쌓인 이 문제, 그거를 한 번 더 뒤집어서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김종인 씨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 1.5년 임기 대통령,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면 이게 일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도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재 문재인 씨는 보궐 임기를 6월한 보궐 임기가 지나고도 계속 대통령의 의자를 비우지 않고 차지하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헌정사에서 원래 제9차 헌법 개정을 하면서 우리의 이 헌정사가
반석 위에 올라가도록. 그래서 대통령의 이 취임은 항상 2월 25일에 하도록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깨뜨려 버린 것이죠. 임기를 넘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대선이 헌법의 영속성을 깨뜨리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둘 하면서 그 구호를 외치면서 발 맞춰 갈 때 발이 한번 왼발 오른발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 계속 틀리게 가죠. 그럴 때는 한번 되짚어 가지고 발을 바꿔줌으로써 남들과 같은 발을 디디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선도 사실은 한 번은 지금 시작해서 5년을 갈 것이 아니고 보궐대선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만약에 선거를 한다고 하면은 이번 대선은 선거는 3월에 하더라도 임기는 그 3월에서 몇 개월 전 하는 이게 아니고 2월 25일에 정상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임기를 좀 짧게 그렇게 해서 나가면 우리 그 헌법이 정한 그 대통령 이취임이라고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2월 25일에 이루어지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2월 선거가 가능해진다. 다시 그 12월에 선거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제 돌아오는 그 대선에서 선출이 된 그 대통령, 그 사람이 5년이 되기 전에 2월 24일에 임기를 종료하는 즉 그런 조건으로 한다면은 우리 헌법은 다시 원래의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그 대통령 선거를 보궐선거로 치르는 것은 어떤가 하는 헌법상의 당위성 혹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종인 씨가 이제 만일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1.5년 임기, 그러니까 뭐 1, 2년짜리 임기로 대선 출마하겠다 하는 어떤 편법,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그냥 1년 내지는 뭐 1.5년 그렇게 하고 헌법만 고치고 나가겠다. 그러면 참 착하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 후에 대통령이 바뀐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 세력이 뭐 잠깐 넘겨줄 수 있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담합, 타협,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대선에 나오지는 않는데 대선이라는 것을 이번에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김종인 씨가 아주 악질적으로 머리가 나쁠 때 그런 일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안 하고 투표를 하는데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해서 내각제 개헌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시는 대통령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헌법이 바뀌기 전에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루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가능한 선택은 일단은 본인이 출마하는 것을 그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라 이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가 이렇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김종인 씨의 그 삶을 돌아보면 그는 신념을 지킨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씨의 별명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기회에 본인이 대선에 출마를 해보겠다. 혹은 1.5년 임기 대선 출마를 해보겠다. 뭐 이런 꿈을 꿀 수도 있는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인터뷰로 돌아가 봅시다. 출구조사 직후에 오세훈 후보는 울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덤덤하더라. 이러니까 김종인 씨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울 일이 뭐가 있겠나. 오세훈이야 10년 만의 승리니까 감격에 겨웠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승리를 예상했기 때문에 놀랄 것도 없었다 하고 아주 잘난 척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말빨만 늘어가지고 이러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이 짧은 신문상에서는 2줄짜리. 그래서 김종인 씨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알아차리셨습니까? 김종인 씨는 악의 없이 오세훈 씨를 자기 그 신발 밑에 붙은 껌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세계가 달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지. 스케일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거 보면 81세 나이는 그런데 실제로는 참 젊다. 투지가 있고 꾀가 있고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선거 직전 큰 차이로 이길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이제 자기가 직접 유세장에 가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 그 숫자 그거하고는 다르게 몸으로 느끼는 어떤 열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그 분노에 찬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분노가 당연하다. 이제 문재인 씨가 4년 동안 해놓은 게 없지 않느냐. 선거에서도 네거티브만 계속하더니 이번에 또 그랬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랬겠느냐 이렇게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뭡니까? 김종인 씨, 내가 선거의 꾼이지 내가 그 기술은 대단하지 하면서 자기 홍보하고 과시하고 있죠. 결국은 선거라는 전쟁터, 거기에 애착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종인 씨는 선거에 나갔을 때, 선거가 진행될 때 자기가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지는 않다. 그것만큼 아픈 것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맛을 들이면 그렇게 된다고 하죠. 또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 뭐 국민의힘의 능력이라기보다 LH 사태, 또 아파트 공시가 폭등, 방역 불안, 뭐 이런 반사이익 덕분이 아니냐. 상당히 무례한 질문을 했죠. 그런데 김종인 씨가 그렇게 답을 합니다. 야당은 원래 여당의 실수를 먹고 산다. 여당이 계속 잘하면 야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 무섭고 타산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애국심이 없다. 당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이것이 여기에서 바로 드러나죠. 김종인 씨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일종의 월급 받는 사장 같은 것이죠. 아니면 주식을 요기에 투자해라, 조기에 투자해라 하는 강사, 그 말 해주면서 자기는 돈벌이를 하죠. 그와 같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매도인 편도 아니고 매수인 편도 아닙니다. 만일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중개인이 아니죠. 그는 집주인 편도 아니고 집을 사는 사람의 편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부동산을 사서 이익이 남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부동산을 더 비싼 값에 팔아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익이 남을 주식을 알고 그 투자처를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게 전부 다 허황된 믿음이죠.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맹신을 바탕으로 남의 돈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다. 왜 이 사람이 모두에게 해로운 인물이냐? 이런 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논리적이지 않고 맹신을 하게 하는 그 틈에서 이익을 보고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명성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은 해롭다고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그 모든 관련자들이 망해도 자기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이렇게 큰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무슨 예언자처럼 자기가 가는 곳에는 무조건 행운이 따라 붙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패배해도 이 사람이 그 목숨으로 그 값을 치르지 않죠. 그냥 애석하다 하면서 떠나겠죠. 그 사람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우받고 그리고 또 급여도 받고 명성도 높이고 어차피 흘러가는 세상, 이런 것이죠. 퇴임하면서, 비대위원장 퇴임하면서 이게 국민의 승리지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다 하고 쓴소리를 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니까 김종인 씨가 하는 이야기가 일면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일면의 타당성 뒤에 다면의 자기 욕심이 숨어 있다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압도적으로 이겨서 흥분 상태일 것이다. 뭐가 된다 싶으니까 욕심 부리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상당한 진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면 벌써부터 신문에서 국민의힘이 개표 싸움을 한다, 내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그것도 좀 주의해야 할 것이, 기자가 기사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사에서 제목을 그렇게 뽑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국민이, 유권자들이 감안하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종인 씨가 한 이야기는 일면의 타당성이 있다고 했죠. 눈에 보이기에 정말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일면의 타당성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는 단지 마이너스 측면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갑니까?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반드시 내분으로 갑니까?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경계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정상에 서 있습니까? 힘이 생기면 그래, 잘했어, 힘을 더 내자, 너는 할 수 있어, 자 이번에 할 수 있는 거 봤잖아 하고 가야 되는데,
한 번 잘했더니 너 한 번 잘했다고 오만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가고 계속 내리치는 겁니다. 선거 1년 남겨두고. 왜 마이너스 사고를 하는 것일까?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진짜 이 팀이 내 팀이다 한다면 한 번 잘했을 때 300%, 400% 칭찬을 팍 해주고 더 힘내서 저 고지를 점령하자.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야나 그 국민의힘 주변 세력들이 저마다 승리의 간판을 달고서 다시 우리 쪽에 모여라. 우리가 이겼다. 국민의힘 치고 저거 뺏어서 우리가 승리하자. 이런 이제 곳이 곳곳에 늘어납니다. 안철수 2, 안철수 3,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들이 앞에 내거는 것은 옛날 옛적에 다 죽은 어젠다. 그거를 꺼내든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김종인 씨 이야기 사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유의해야 하죠. 플러스 측면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선거 승리라고 하는 것이. 승리는 엄연히 승리입니다. 인간은 승리하고 성취하면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승리는 하고 볼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적이 있다, 물리쳐야 할 상대가 있다 할 때 계속 패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100단위의 힘으로 내리쳐도 이게 될까 말까 합니다.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는 것이죠. 적에 와봤자 별거 있겠느냐. 그런데 한번 승리를 하고 나면 한 20이나 30 가지고 쳐도 상대방이 움츠려들고 그 데미지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맞으면 별로 힘 안 들이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환경이 구성됐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오만을 떨면 안 되는 것이죠. 원래 실력 없고 근본 없는 자들이 쉽게 오만해집니다. 그러나 만일 국민의힘이 우리 헌법을 준수하는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한다면 오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을 중심으로 조직력을 키우고 그 당의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저건 울타리 밖이다. 저거 내가 손을 뻗어서 좀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쓸데없는 생각.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어젠다는 밖에 나가서 얘들아 그거 죽은 어젠다야 하면서 이야기해서 공연히 날개란 세례 받을 필요는 없고 당 내에서 저거 죽은 어젠다다. 우리는 저거 이 세상에 없다고 본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씨가 김무성, 이재호, 홍준표, 김문수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을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 이러니까 김종인 씨 말이 이 사람들이 다음 대선에서 자기들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섭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확 줄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확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소년처럼 그 속마음을 이렇게 밖에 내보냈습니다. 결국 과정의 왕이 되고자 하는데 그 경쟁자를 좀 물리치고 싶다는 마음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뭐 그런 마음도 있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실력자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당을 쇄신해서
끌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러는데, 그리고 보면 가장 안 젊은 김종인 씨가 늘 젊은 세대를 앞세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김종인 씨가 보기에 그 젊은 세대는 구상 유치 뭐 그런 대상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의 경쟁 상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젊은이를 띄워주면 그 인기에도 좋죠. 그래서 유행에 편승하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갈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그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샅샅이 보는 것은 앞으로 그 대선 정국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대략 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서 상세히 살펴볼 겁니다. 김종인 씨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넓은 땅에다가 말뚝을 박아놓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낼 거리들이 많은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봤는데 그 이후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어서 하기로 하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